마지막으로 요 사안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뉴스브리핑 때도 다뤘지만 강준욱 시민사회 통합비서관 이 사람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친윤 검사들을 네. 등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시각이 드러난 어떤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려가 계속되니까 그 로봇 태권브이랑 공직 사회를 비교하면서 조종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게 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이는 게 공직 사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하고 또 안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발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거는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인사에 대한 걱정, 우려, 비판 지점을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 문제로 치환을 해버리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그 자리에 적합하냐, 그 인사가 좋은 인사냐 이걸 따져 묻는 건데 내가 그걸 잘 조정하고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그렇죠.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재명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 아니었는가. 일단은 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러면서 좀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물론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면들이 많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힘을 얻고 있고 또 희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인식을 더 다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는 거죠. 아까 뭐 김재선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대한 국민의 촛불항쟁, 헌신적인 투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12.3 내란을 진압한 것도 국민이었고 헌재에서 파면 지연 막아낸 것, 이재명에 대한 부당한 유죄 선고도 막아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막아낸 것도 모두 국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국민 주권 시대를 천명하고 적폐 내란 기득권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정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개인의 능력과 역량 혹은 민주당의 어떤 능력과 역량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과 이 나라 주권자의 힘으로 쟁취한 정치 권력이다. 이런 인식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수없이 많이 밝혔던 것처럼 국민의 훌륭한 정치적 도구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선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권자 국민이 현 시점에 인사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간결한 것 같거든요. 내란 청산하자. 그걸 위해서 사회대 개혁하자. 그리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 근데 이게 다 한 궤인 거잖아요. 내란 세력을 청산하려면 검찰 개혁 같은 과제들도 해야 되는 거고 국민 주권도 실현돼야지 내란 세력도 청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진짜 정부의 문제야. 이렇게 그 집권을 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쓸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근데 없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저쪽 배분해주고 이쪽 배분해줘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용을 해야 된다. 너무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예요,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송미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강준욱에 대해서도 몰라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인사들이 대체로는 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적폐 세력, 특히나 내란 세력은 절대 타협이나 공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끝까지 엄중히 철저히 청산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자꾸 통합 인사라고 해가지고 내란 세력이 새 정부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못 세우게 되면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이 실패하게 되고 그럼 민심이 이탈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럼 정권이 실패로 네.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실패한다면은 다시는 국민들이 어떻게 목숨 바쳐서 지켜오고 새로 탄생한 정부인데 그 다음을 또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부에 생사를 걸었어요 지금. 네, 저는 국민들이 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냐. 어떻게든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란 청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많이 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노무현의 경험.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하는 개혁안이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한나라당한테 보수 대연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정권이 무너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촛불 항쟁으로 탄생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한 것도 없고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청산되었어야 될 대상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 독재로 이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 정부는 최초로 보수 진영의 랑 타협 없이 탄생한 그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성과였거든요. 그런데 왜 정권을 세워놨는데 다시 타협을 하려고 하냐고. 없어도 보수 진영,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이라고 하지만 실제 본질은 보수가 아니에요. 분단 적폐 세력들입니다. 이 적폐 세력들과 손잡지 않아도 국민만 믿으면은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 정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다면,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네. 보수 인사들을 굳이 정부 내에 들이지 않아도 합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수 인사뿐만이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그건 인사들이 진짜 안 되는, 진짜 그건 오고 진짜 안 되는 있잖아요. 거. 그러니까 그게 이거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너무 국민들은. 열받는 게 그 내란범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가려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영역이기도 해요. 전쟁과 내란을 획책한 세력 아닙니까? 어떻게 타협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시밀레님이 자, 뭔가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좀 더 지켜보고 열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방송 대본이 유출된 것 같아. 뭔가 이상합니다. 저희가 막 되게 소통하는 방송 아니었는데 갑자기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흐름을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또 같이 토론해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혁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하고 큰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진위와 그림을 막 예측하고 앞서서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보고하고 국민의 뜻을 성실히 집행해가는 그런 일꾼과 그런 정치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이 모르는 그림,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뜻을 이제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국민 주권 원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이 우리 또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도 있어요. 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 네, 큰 맞습니다. 그림을. 우리도 같이 그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이 너무 국민 요구에 맞으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국민 주권 시대의 주인으로서 그 큰 그림을 실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존재가 지금 주권자의 존재가 아니라요. 국민 주권 시대에는 우리가 떨쳐나서서 우리 주권을 행사하고 실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떤 분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보고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런 개혁을 위한 정치적 설계라는 주장에 대해서 음모론의 논리, 도박의 논리라고 이렇게 꼬집으면서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로 자각한 국민은 포악한 군주도 교묘한 천재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국민들 명령에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공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믿고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고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면 알아서 알아봐 주기면 안 되고 설명해 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이 주권자로 국민들이 거듭나면서 정치인들은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인이고 주인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방향을 구성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국민이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뭘 하는 거냐? 이 그림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하셨던 정치 철학과 다른 행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돌아와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국민이다. 이렇게 되면 알아서 이해해. 참으로 이건 너무 곤란한 거죠. 불친절해.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그림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청사진을 너가 집행을 해봐라 하고 도구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그림 그릴 거면 빨리 알려줘야지. 새 그림 그릴 거면 빨리 알려줘야 우리가 그 그림을 일치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저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좋겠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그 뛰어난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 국민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실무 집행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저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고 그럴 수 생각하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 국민이야말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존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12.3 내란 이후에 우리가 특히나 체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그러려면 우리 국민주권 정부를 진짜로 이게 성공시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광장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더더욱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견인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랑 맞짱 뜨려면 얼마나 지금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해내야죠. 그리고 방향을 이탈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어딘가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다 쳐내야 됩니다. 그 역할도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광장과 의회 정치를 약간 분리해서 정치는 정치인이 네, 알고. 광장은 광장의 영역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광장이야말로 국민 주권 시대의 새로운 정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이 참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촛불대행진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촛불대행진으로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 광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책임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어떤 선도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는가를 또 보여주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정치 공간이 촛불 광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충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일치단결해서 일심단결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